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벌써 3월 중순 2023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자, 제가 연초에는 제가 취급하고 있는 대출 상품에 대한 자격 조건을 해마다 제가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뭐 중간중간에 바뀌면 또 바뀐 내용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종합적으로 연초에는 한 번 더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취급하고 있는 대출 상품들 대부분 다 자격 조건을 새로 다시 올렸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올리지 않았죠. 그게 바로 근로자 햇살론입니다. 왜 안 올렸느냐, 뭐 저하고 통화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급격하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작년 이제 말쯤부터는 아예 햇살론을 취급을 안 해버리는 금융사도 많이 생겼고, 취급을 하더라도 굉장히 자격 조건을 깐깐하게 해가지고 부결률이 굉장히 높아서 연초가 돼도 그게 바뀌질 않았어요. 취급하는 금융사도 별로 없고 똑같이 자격 조건도 깐깐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도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자격 조건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 일부러 올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중순 벌써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비슷합니다. 승인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까지고, 벌써 이제 3월 중순이면 1분기가 끝나가는데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일단은 제가 올해 이 근로자 햇살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는 걸로 해서 일단 2023년도 근로자 햇살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뭐 햇살론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정부에서 내놓은 조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조건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상은 4대 보험 가입자 또는 미가입 직장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은 없어요, 직장인이라면. 그런데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취급하는 금융사도 별로 없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승인율이 4대 보험 가입자에 비해서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4대 보험 가입되신 분들이 좀 더 승인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직기간은 이 4대 보험 가입자이신 경우에는 건보 납부 3회 이상, 건강보험료,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한 게 3회 이상은 돼야 돼요. 고지가 아니에요, 납부예요. 이 부분은 제가 건보 납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가입자의 경우는 급여 3회 이상.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죠. 정상적인 급여.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 1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전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 한 달 동안의 급여를 1일날 예를 들어서 준다고 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 뭐 15일, 20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은 그 다음 달 1일날 월급은 받지만 정상적인 한 달치를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한 만큼 보름거 아니면 뭐 10일거 이것만 받잖아요. 이건 인정을 안 해주겠다고 이거예요. 이건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 달 이제 1일부터 30일까지 정상적으로 한 달 꽉 채워서 받은 월급, 이걸 3번 이상은 받아야만이 인정을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좀 복잡합니다. 미가입자 여부는 뭐 재직증명서에 급여명세서에 서류도 4대 보험 가입자에 비하면
많이 좀 복잡하죠. 자, 그리고 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그리고 3,500 이상 4,500만 원 이하, 저신용이 아니라 저소득자입니다. 저소득자, 그리고 4,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저신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3,500만 원 이하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3,500 초과 4,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저신용자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따 조금 이따 불가사의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 드릴게요. 참 아이러니하게 됐습니다 이게. 자, 금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은 합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 이용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햇살로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면서요. 이 말을 그냥 2천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최대 2천이에요. 아무리 많이 나와 2천이고 2천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 저희가 대출 지금까지 나간 거 보면 평균 저희가 봤을 때 약 1,5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2천만 원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1,500도 못 받으신 분, 1,000만 원만 이용하신 분들도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무조건 2천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리는 약 최저 8%대부터 최고 11.5%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왜 8%, 누구는 8%고 누구는 11.5%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채무자의 내용보다는, 당연히 뭐 채무자의 내용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금융사, 어떤 금융사에, 어느 금융사에 이 근로자 햇살론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 햇살론 이자가 낮은 금융사별로 해서 제가 순서를 정리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불가사유. 뭐 당연히 근로자 햇살론이니까 자영업자 안 되고, 자영업, 그리고 프리랜서, 그리고 여기다 무직자이신 분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좀 참 근데 일단은 이 부분 4대 미가입자 중 저기죠, 일용직,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위 변제 이력 있으신 분 현재 안 되고, 그리고 저신용자, 그리고 과다 채무. 자, 이 부분은 일단 설명해. 뭐 자영업자, 근로자 썰로니까 당연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는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되냐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으면 메모를 해봤고, 4대 보험 미가입자이신 분, 미가입자 중에 일용직하고 아르바이트생은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 그냥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위변제 이력.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조건이 있잖아요. 제로 조건. 이러하신 분들은 해주세요 라고 내놨어. 그럼 이 대출은 금융사에서 나가잖아. 근데 금융사에서는 그 조건을 받고 여기서 본인들이 또 수정을 합니다. 가끔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완납증명서라는 것만 들어오면은 가능한데, 지금은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아예 다 취급을 안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위변제 이력은 쉽게 말해서 내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 회복 이런 거 이용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위변제 이력이 많이 남아있어요.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 좀 안 되고,
자, 저신용자 그리고 과다채무자.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여기 봐요. 저소득자는 놔두고 4,500 저신용자. 3,500 초과 4,500 이하는 저신용자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저신용자는 저는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 이래서 아이러니하다 이거예요. 이 기준을 어디다 두냐? 이건 기준이 없어요. 각 금융사마다 또 조건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너무 안 좋아도 안 되고, 신용이 좋아버리면 또 이 사이에 속하신 분들은 신용이 또 좋아버리면 저신용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안 돼버려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신용자 이 부분은 조회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과다채무자. 햇살은 원래 채무 많아도 상관없었어요. 내가 연봉이 1,500인데 뭐 대출이 저 신용대출만 1억 5천 있다게, 아니 담보 다 포함해서 뭐 10억 넘게 있다 쳐. 그래도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어떤 금융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부결이 나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신용이 안 좋다고 해서 부결 내버리고, 부채가 많다고 해서 부결 내버리고, 대입 현재 이력이 있다고 해서 부결 내버리고. 요즘 승인율이 작년 중순까지는 햇살론 승인율이 좋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승인율하고 지금의 승인율하고 비교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한 절반이나 될까? 그 정도예요. 엄청나게 승인율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근로자 햇살론 자유 조건을 조금 좋아지면은 올리려고 미뤘는데 아직까지 좋아지질 않네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 되고, 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모든 금융사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몇몇 금융사를 종합해 봤을 때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 꼭 참고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